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점차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인해 우리의 삶 또한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기 마련이죠. 핸드폰에 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단축키가 생기면서 더 이상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게 되고 또 알아서 길 안내를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의 발전으로 지도를 보지 않게 되면서 우리의 뇌는 점점 퇴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알면 알수록 건강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편리해진 생활로 인해 우리의 지능, 의지, 기억 등 정신적인 능력이 감퇴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점차 어려워지는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신경과 전문의 김희영 소장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들면 점차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병이 바로 치매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치매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네, 치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선망 또는 다른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후천적으로 발생한 다발성 인지기능 장애와 이로 인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치매를 망령, 노망이라고 부르면서 노인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으나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 분명한 뇌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두통이나 기침, 피로감 등의 여러 증상들도 그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듯 치매도 그 원인을 밝혀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런 노화 증상 외에도요, 점차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머리 쓰는 일이 줄어들면서 치매에 상당히 취약해져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치매 발병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 세계적으로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약 5에서 10%의 유병률을 보이고 새로운 치매 환자가 연간 460만 명, 7초당 1명씩 발생합니다. 2008년도 전국 치매 역학 조사 결과 65세 이상의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8.4%였고 치매 환자 수는 42만 명, 이 중에 남성분은 16만 명, 여성분은 26만 명 정도 추정되었습니다. 네. 치매 유병률은 65세를 기준으로 나이가 5세가 증가할 때마다 거의 2배씩 증가합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환자 수도 2050년도까지는 20년마다 2배씩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약 47만 명, 2030년도에는 약 136만 명, 2050년도에는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네.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치매 발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주로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은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치매를 뜻하는 것이며 65세 이하에서 발생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하고 2018년도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치매 환자 73만 명 중 초록의 치매 환자는 약 7만 명으로 전체 치매 환자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전체 치매 환자 중에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뇌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뇌 구조 중에서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느 부분인지 궁금한데요. 네, 인간의 인지 기능과 관련되는 뇌 부분은 대뇌이며 대뇌는 사고, 추리, 판단, 기억, 계산, 언어 등 고등 정신작용에 관여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대뇌의 가장 앞 부분은 이마엽이라고 하고 이곳은 계획, 집행,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추상적 사고나 집중력에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마엽의 아래 부근에는 관자엽이 있는데요. 이곳은 오른쪽 관자엽과 왼쪽 관자엽의 기능이 다릅니다. 왼쪽의 관자엽은 언어 기억, 이름 저장, 언어의 이해와 관련이 있으며 오른쪽 관자엽은 시공간 기억, 모양 저장 능력, 음악 감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뒤통수엽이 있는데 오른쪽 뒤통수엽은 사물의 인식과 시공간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왼쪽 뒤통수 옆은 계산이나 좌우 구별, 어떤 숙련된 동작과 관여를 합니다. 네. 그럼 설명해 주신 부분이 점차 이 노화가 되면서 치매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위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치매란 것은 어떤 단순한 노화 과정이 아니며 어떤 병적인 원인들, 예를 들어서 외상이라던가 뇌혈관 손상 네. 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신경학적 증후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치매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반적인 뇌 기능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질환이 치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회복 유무에 따라서 크게 비가역적 치매와 가역적 치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가역적 치매의 원인 질환은 많이들 들었다시피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흔한 질환이고 그 이외에도 루이체 치매, 파킨슨병, 전두축적 치매, 헌팅턴병이 있습니다. 가역적 치매의 원인 질환은 우울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타민 B12 및 엽산 결핍증, 혈당 장애, 만성 강질환 및 신장 질환, 신경 매독, 후천성 면역 결핍증, 정상압 뇌수두증, 결막하 혈종, 뇌종양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가역적 치매는 전체 치매의 약 10에서 15%를 차지하며 조기에 적절히 치료하면 증상의 호전이나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이 50에서 60%로 가장 많고 혈관성 치매가 20에서 3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기타 원인에 의한 치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뇌질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렇다면 혹시 유전에 의한 치매도 있을까요? 네, 일부 치매는 유전이 될 수도 있지만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치매 질환은 흔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치매의 원인인 알츠하이머병을 예로 들자면 유전자 이상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알츠하이머병의 5% 이내로 추정이 되며 이들 유전자 이상에 의한 알츠하이머병은 젊은 나이에 발병합니다. 유전적인 원인은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아닌 이상 발생할 확률이 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비가역적 치매와 또 가역적 치매로 나누면서 발생할 수 있는 치매의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각각 원인 질환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피질령 치매로 전체 치매 환자의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퇴행성 피질령이라는 말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의 고차원적인 지적 능력을 담당하는 대뇌의 겉부분인 피질이 손상되어 고차원적인 지적 능력을 서서히 상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서서히 발병하고 서서히 진행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는 특징적인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기전을 밝히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병인을 완벽히 설명하는 이론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역학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인자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강한 위험 인자는 고령, 유전적으로 취약한 돌연변이들, 아포지질 단백질 2입실론4 대립 유전자형, 치매의 가족력, 두부 외상, 낮은 교육 수준 등이 있으며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다한 증후군의 가족력,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 동맥 질환, 흡연, 비만 및 당뇨병과 같은 혈관 위험 인자들도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네. 알츠하이머병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치매에 이르게 됐는지 오늘 자세히 알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흔한 치매 원인은 혈관성 치매입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뇌 조직의 손상이 초래되어 나타나는 치매를 가리킵니다.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발생하거나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뇌의 소혈관들이 점진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는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과 비슷하게 점진적인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혈관성 치매 위험 인자로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흡연, 뇌졸중 과거력이 있으며 이는 예방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치료도 가능한 치매입니다. 네,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한 치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뇌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은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치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부 외상과 관련된 치매가 있습니다. 개방성 두부 외상, 뇌 자상, 뇌출혈 등에 의해 광범위한 뇌 손상을 입은 후에도 치매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요. 권투 선수와 같은 직업군에서 반복적인 두부 외상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권투 선수 치매도 있습니다. 네. 두부 외상 후 심하게는 지속적인 식물 인간 상태가 되기도 하고 가볍게는 경미한 지적 장애만 나타나는 상태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치매도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한 환자의 3% 정도에서 나타나며 인지기능 장애가 의심되어 검사받는 환자의 약 7%가 알코올성 치매로 추정이 됩니다. 여성 50대 이상 지속적인 음주가 위험 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된 대표적인 질환 외에도 중추신경계 감염, 독성 대사장애, 산소 결핍증 등에서도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치매 원인들을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치매의 주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많은 환자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증상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증상은 기억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주로 최근에 있었던 일의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최근 기억 장애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어디다 두고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 실제로 물건이나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 이름 대기 장애도 비교적 초기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단어를 말하지 않고 이것, 저것, 그것 등의 대명사로 물건의 이름을 대체하여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읽기도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증상으로는 이마역 기능의 이상으로 판단력이 감소되거나 그릇된 판단을 자주 하고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들은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이상행동 증상 또는 행동심리 증상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주요 증상으로는 우울, 불안, 초조, 무감동증이 있습니다. 네. 여러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증상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여러 개가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점점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에 따라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순차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증상에 따라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발병 후 1에서 3년 동안의 초기 치매의 특징은 최근 기억의 감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이나 직업 능력이 다소 상실되더라도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개인 위생을 유지하며 비교적 사회적인 판단력은 통상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점차 진행되면서 직업적 기능의 유지, 운전하기, 물건 사기, 음식 장만하기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기 시작하여 주변 사람들의 다소간의 도움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발병 후 3에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중기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초기 단계에서 보였던 기억력 감퇴, 언어 능력 등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며 대체적으로 사회적 판단에 장애가 겪게 됩니다. 점차 진행되면서 씻기나 옷 입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에도 어려움을 보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발병 후 10년이 넘게 되면 말기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에는 지적 능력이 심하게 손상되고 일상생활의 능력이 심하게 감퇴돼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스스로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또한 팔다리 등의 어떤 신체적 장애가 없는데도 걷기가 힘들고 뇌가 더 이상 신체에게 무엇을 지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시기에 환자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거의 전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의존하게 됩니다. 네, 치매 증상의 초기와 중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기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어떤 검사를 통해서 또 진행 단계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치매 진단은 먼저 환자와 보호자를 통해서 간단한 병력 정치를 하고 치매 선별 검사를 시행해서 인지 기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치매가 의심되면 정밀 검사를 시행해서
인지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저하되어 있는지를 진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밀 검사는 환자의 인지 능력을 같은 연령, 학력, 그리고 성별의 정상구가 비교하여 얼마나 저하되어 있는지를 신경심리 평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밀 검사에서 환자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치매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치매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혈액 검사, 예를 들어 간 기능 검사나 신장 기능 검사, 전해질 수치, 비타민 수치, 매독 검사, 갑상선 호르몬 검사들을 시행합니다. 그 이후로 또 유전자 검사라던가 MRI나 CT를 통한 뇌 영상 검사를 시행하고 이 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이 확인되면 원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 진단과 관련한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보통 뭐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고 기억이 잘 안 나면 이게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어떤 분들은 나 이거 치매 걸린 거 아니야 라고 걱정도 하시는데 이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점은 뭔가요? 실제 진료실에서 조금 전 일어났던 일을 기억 못하는 일이 전과 같지 않게 자주 일어나서 혹시 치매가 아닌가 불안해서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상 노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망증으로 밝혀져 가족들이 안심하고 돌아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치매에 있어서의 기억력 상실과 건망증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는 병이고 다른 하나는 정상 노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치매는 뇌 세포에 문제가 생긴 분명한 질병이고 건망증은 나이가 많아짐으로 인해 생기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건망증은 자신이 어떤 기억이 상실되었음을 잘 알지만 치매 환자는 자신의 기억력이 상실되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치매와 건망증을 초기에는 구별하기 대단히 어렵지만 치매에 있어서의 기억은 과거에 자신이 경험하였거나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을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모두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으나 건망증은 전반적인 기억의 상실이 아니라 기억된 것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지하느냐 그리고 인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치매와 건망증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렇다면 치매 종류별로 치료법도 달라지겠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을 때에는 그 원인 질환을 교정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뇌검사상에서 경막하 출혈이나 뇌종양이 발견되었으면 수술을 해야 하고 대사성 이상이나 비타민 결핍 등의 문제가 발견이 되면 대사성 이상을 교정해 주거나 결핍된 비타민을 보충해 주면 치매 증상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 이외에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나 파킨슨 치매는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 억제제나 NMDA 수용체 억제제 및 뇌기능 개선제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치가 아닌 치매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하는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완치가 가능한 치매도 있을까요? 전체 치매의 10% 정도가 우울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뇌종양 등에 의한 가역적 치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역적 치매는 그 원인 질환을 교정해주면 어느 정도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만 제때 잘 받으면 완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치매라고 하면은 완치가 어려운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원인에 따라서 제때 치료만 잘 받는다면 완치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의학 상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치매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건망증이 잦으면 치매로 발전한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소장님, O일까요? X일까요? 일단 정답은 X입니다. 네. 왜 그런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망증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이러한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고 해서 치매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망증과 다른 양성의 기억력 장애가 의심될 때에는 정말로 기억력 장애가 있는지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개수가 기억력과 관련이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아와 이 뇌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O일까요? X일까요?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답은 O입니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 정상인과 치매 환자의 치아 개수를 비교했을 때 치매 환자에서 의미 있게 치아 개수가 적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치아로 음식물을 씹는 것이 뇌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음식을 자주 씹는 것 또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치아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가 작은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이게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뇌 전체 그 용적과 치매의 상관성은 없고 다만 전체 뇌 용적 대비 뇌 특정 부위의 용적 감소와 치매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는 뇌 내측 관제압의 용적이 전체 뇌 용적에 비해서 작고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뇌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고 치매와 연관성이 있는 뇌의 특정 부위가 감소하게 될 경우에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치매의 경우는 환자의 보호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치매가 이미 진행 중이지만 더 심해지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가 있을까요? 각 질환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매에 관련된 약물을 잘 복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인지 기능의 진행을 막아주는 약물 및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서 다양한 감정장애, 정서장애, 이상행동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적절한 약물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만약 환자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의 혈관성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잘 조절해야 하고 두뇌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균형 잡힌 식사와 자신에게 맞는 알맞은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인에 따라 나누어지는 치매의 종류와 그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치매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것은 두뇌 회전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놀이나 독서입니다. 건전한 수준의 게임, 바둑, 카드놀이와 같은 그 종합적인 인지 기능을 요구하는 놀이가 건망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문,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이 치매 예방의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생선과 야채를 즐겨 먹어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꾸준히 걷는 운동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삼가해야 합니다. 술과 담배는 기억력 등의 인지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하는 습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메모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가족들이 해줄 수 있는 도움이나 예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와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환자의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도 독서나 운동 등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권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심혈관 위험인자들이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 자주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는 자연스러운 노화와는 분명히 다른 어떤 병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억력 저하를 비롯한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면서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문제가 보이는 모습이 관찰된다면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치매의 원인 질환들은 그 원인 질환을 교정 시에 치매 증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원인에 대한 검사 및 정확한 치매 진단을 받는 것이 치매 치료에 있어서 다시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질환인 만큼 본인 스스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위에 고령의 어르신과 부모님이 계시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희영 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